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요. 청와대에서 리허설까지 했답니다. 리허설.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김민지 기자, 오늘 국회에서 운영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유재수 관련된 공방도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청와대에서 무마된 것에 대해서 그 과정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깊숙이 개입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목소리가 오늘 국회 운영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금융위 내부 제보를 받아서 유 씨를 조사했어요.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은 그 유재수 전 시장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라고 지시까지 했어요. 유 씨가 업체로부터 금품받은 정황을 핸드폰 메시지로 확인했고 본인도 시인했어요. 그리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 씨가 귀가한 뒤에 휴가를 내고 70여일 동안 잠적을 해요. 윗선의 지시를 받고 감찰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국 수석의 지난 운영이 바라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 전 수석은 유재수 국장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라라고까지 하면서 어떤 비위 의혹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가 2달 뒤에 돌연 감찰 중단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을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 이것은 이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증언인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하는데 2달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데에는 어떤 윗선이 작용한 걸까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 소장님 보시기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2달 만에 왜 이렇게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없고요. 예. 조사를 했죠. 감찰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본 다음에 이것으로 지금 드러난 비리, 지금 검찰이 캐낸 것은 뭐 다 조사를 해서 나온 거고 당시 감찰, 그러니까 수사 기능이 없는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 옷 벗기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적인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금융위에 통보를 했고 그만두게 됐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에게 파면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넘긴 것이지 2달 만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말씀하십시오. 이 검찰의 이 수사가요. 이거 지금 인지원 기우제예요. 비가 올 때까지 드리는 거거든요. 비가 올 때까지?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범위와 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죄를 다투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지고 잡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곳에 주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고 다들 좋아하실까? 전 좀 걱정이 됩니다. 김 교수님. 지금 유재수 건에 대해서는 일단 감찰이 진행이 됐고 포렌식까지 당시 민정수석이 지시를 했는데 이제 중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단에 이제 외압이 있었는가가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지금 김 소장 말씀대로 금융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제 사표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파면이 절대 아니고요. 의원 면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내서 명예퇴직 신청을 해서 명예퇴직금까지 챙긴 겁니다. 퇴직금까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면과 해임은요. 비리가 정확히 적발이 돼서 비리상 징계를 인해 가지고 파면 해임 시키면은 사실 연금도 절반 이하로 줄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뭐 힘을 썼는지 아니면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연 감찰이 중단됐고 지금 그때도 이미 골프 향응이라든지 항공권 뭐 접대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검찰 수사에 의해서 지금 뇌물죄가 혐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구속까지 돼 있는 사안인데 그것을 일단 덮고 그러면 금융에 통보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 금융에서 파면 해임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내가 정년이 남았는데 정년 이전에 제가 명예퇴직하고자 합니다 해서 명예퇴직을 해서 명예퇴직금 받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민주당 추천 몫의 1급 그보다 더 승진한 겁니다. 당시 국장은 2급이었는데 수석 전문위원이 1급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것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게 아니고요. 봐주기가 분명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재수 전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요. 국회에 나와서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수석. 네, 그 무마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조국 장관님하고도 평소에 뭐 친분 관계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시는 게 사실인가요? 네,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들으셨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나는 지금까지요 조국이라는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 모른다는 유재수가 손을 뻗은 곳은 어딜까요? 당시 특감 발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감찰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 유재수 휴대전화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조국 측근에게 접촉한 흔적을 발견했다. 조국 측근이라는 거 좀 잘 봐주세요. 조국 측근. 그러니까 이 조국한테 직접 안 하고 조국 측근한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재수가 좀 전에 얘기하잖아요. 난 조국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과의 직접적인 친분이 없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조국 측근한테 본인의 구명을 요청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김민지 기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요. 유재수 건 관련해서 리허설까지 했다? 이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본인에게 이제 닥칠 경우에 조금 커다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게 이제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무슨 얘기예요? 주장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보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조국 전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대응을 회의하고 또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리허설하는데 어허.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김도읍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조 전 장관이 기억나시죠? 첩보를 조사한 결과 좀 비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이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이라고 의식을 해서 이렇게 철저히 대응해 왔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영상이 지난해 12월 31일, 그러니까 지난해 마지막 날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이에요.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참석해 있잖아요. 저 당시에 한국당 의원들이 유재수 건에 대한 막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억들 하시죠?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그거 비위 근거 약하다고 봤다. 뭐 누가 야당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거는 개인 프라이머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저러한 대응 전략이 어떤 수차례의 대응 회의 그리고 리허설을 통해 나온 결과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리허설을 했다는 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의심이 되냐. 예. 사실대로 그냥 얘기하지 않고 뭔가를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게다가 실제로 말한 게 운영에서 비위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감찰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가로 추정되는 산수화를 선물 받았다. 그리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 공항 차량 접대 받았다. 식사 접대 받았다. 골프 빌리지 무상 이용했다. 애플 PC 받았다. 온갖 게 다 있어요. 아이고야. 여기에 심지어 김태우 수사관이 이 이모 수사관한테 들었다는 내용 중에 감찰 보고서에 빠진 내용에는 여러 증권사로부터 몇천 내지 억대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과연 비위 근거가 약한 겁니까? 이거는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을 해야 할 그리고 사안이에요. 그게 프라이버시 문제랑 무슨 상관입니까? 전혀 아니죠. 예.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입을 맞추지 않으면 서로 엇갈리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허설을 했나 본데 이게 국회 운영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사실만을 얘기해야 돼요. 진실만을 당연하죠. 얘기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거기서 잘못 얘기하면은 바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걸 리허설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게 과연 실체적 진실을 국민한테 잘 밝히기 위해서 리허설을 했을까요? 일반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제요,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 유재수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뭐 누군가 하나 콕 집어서 얘기했죠. 사실 이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장 궁금증 중에 하나가 수많은 비위 의혹에도 어떻게 그렇게 영전을 했는지 뭐 그런 그거죠. 과정을 그게 짚어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요, 이 영전하는 과정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이른바 삼철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지금 그 경제부시장으로 이 사람을 영전시켜서 부산으로 데려간 사람, 왜 데려갔느냐 하고 조그마한 단서가 지금 하나 이제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이 부산시 블랙체인 특구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은 당초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유치를 해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 배제가 되고 부산시가 유치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재수와 이 3칠 중에 한 분이라는 이분의 영향력이 더 센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의혹을. 네, 삼철 중에 한 명 이모 씨는 이호철 당시 민정비서관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호철 당시 민정비서관, 유재수 행정관이 과거에 노무현 청와대에서 이렇게 한 식구였다는 한 식구였다?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식구였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유재수 이 사람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고 그 위에 비서관은 이호철이었고 그 위에 수석은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런 인연이 혹시 지금 유재수의 이런 감찰 중단이나 이런 것과 혹시라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사실 의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김 소장님도 역시 저것도 라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김경수하고 이호철하고 송철호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며칠 동안 이런 얘기 계속 해왔는데 네. 그 의혹이 있는 사람이 가장 센 사람이 계속 되네요. 며칠 전에 또 송철호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더니 또 김경수 지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도 있었고 이번에 또 이호철 수석 혹은 그러니까 유재수가 필요했던 건가요? 그럼 이호철이 혼자서 안 돼서 이게 좀 다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논리가 안 맞는다. 이걸 체인을 정말 들여올 생각을 이호철 수석이 했으면 본인이 들여오면 되지. 왜 굳이 유재수를 부시장에 앉혔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말하는 이 체인 특구라는 게 알고 보면 그 지역에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해서 그 특구 안에서 앞으로 4, 5년 동안 7천억 원 정도의 그런 그 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중소기업의 발표가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에요. 국책 사업에서 7천억을 그것도 국가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있는 기업들이 그런 정도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사업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뭐를 다 꾸몄다라고 말하는 건 이런 종류의 특구 사업이 몇 개나 있는데 이거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는다 이런 의혹 제기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위해서 이호철 전 수석이 저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무리해서 꽂았을 리는 없다고 봐요, 저도. 네. 그거 이제 곽상도 의원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김 소장님의 반박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된다고 보는데 그것보다 더 위에 지금 국민적 의혹은 뭐냐면 어떤 의혹입니까? 블록체인 경제특구 여부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구속되어 있는 뇌물수수 범죄 혐의자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작년에 감찰을 받다가 돌연 중단됐고 사표를 받아 해임이나 파면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명예퇴직 수당까지 받아서 스스로 물러나서 바로 그 다음에 1급 실장격인 수석 전문으로 갔다가 자기는 춘천 사람인데 경제부시장. 아무 인연이 없는 오고돈 시장이 부시장으로 데려가서 영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 과연 누가 뒷배가 있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그때 노무현 행정부 당시에 민정비서관 했던 이호철 비서관과 당시 행정관이었던 유재수 사이에 인간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갖고 있는 친노 진영의 핵심 시체들과의 막역한 인간관계가 만약에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 행여라도 이호철 전 수석이 혹시라도 오거돈 시장이나 아니면 민주당을 통해서 추천했을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고 그 내용을 이제 곽상도 의원은 조금 이제 문제 의혹을 크게 부풀린 거죠. 근데 어쨌든 이호철 전 수석이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인사에 일정 정도 힘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요, 유재수 의혹과 관련해서 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목소리네요. 듣고 오시죠. 청와대 핵심 참모들하고 연계해서 금융위 인사에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의 어떤 개인 비리 이외에 조직의 기강 자체를 문란케 하는 사실상의 국정농단에 가까운 행위를 유재수 국장이 한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저는 기관장의 어떤 지휘감독권을 무시하고 공직사회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더군다나 국가의 기관의 운영이 비선 실세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결코 간과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재수 전 부시장이요, 친문의 어떤 실세들과 단톡방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재수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비밀 단톡방 텔레그램에서 만들었답니다. 금융위 고위급 인사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텔레그램 이 메시지는 어떻게 입수가 됐을까요? 2017년 청와대 특감반
유재수를 감찰할 당시에 확보한 그 휴대전화를 포렌식해보니까 저런 내용들이 나왔다. 최근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화면 주시죠. 자, 친문 실세들의 단톡방 멤버 한번 볼까요? 복수의 특감 발언 진술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저 단톡방에는 텔레그램,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의 독심으로 일컬어지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당연히 유재수 포함.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유재수 행정부시장 같은 경우, 부산시 행정부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부시장이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인이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유재수 부시장이 저 문재인 대통령과 제인이 형이라고 그래요? 예. 허허. 그리고 이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 삼철이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인 이호철 예. 전 민정수석하고는 아주 친한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금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서 지금 복심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분이 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영 상황실장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텔레그램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평소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유재수 부시장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어허. 그리고 적어도 조국 민정수석조차도 예.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저절로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다. 이런 비밀스러운 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왜 그동안에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무마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도 오히려 그냥 징계되고 경질돼야 되잖아요. 그냥 사포받고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전문 수석위원 가고 또 나중에 부산의 부시장. 경제부시장 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을까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카톡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김 소장님 말씀. 예,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포렌식한 내용이고 검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수위가 없었죠. 그래서 국정기획자문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한 가운데서 여러 논의들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점점 이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인수위가 아니고 국정기획자문회의 시절에 이런저런 부처마다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이 유재수 씨의 의견을도 물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 헛갈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다 전인 줄 알아요. 대부분. 근데 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현직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에요.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아직 수리됐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 현직인데요. 자, 김민지 기자 무슨 내용일까요? 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일까요?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낀 키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재조명되는 겁니다. 2013년에요. 인연이 있어요. 국정원 댓글수사팀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팀장이었고요. 박형철 비서관이 부팀장이었는데요. 윗선 개입에 대해서 주장하고 제기하다가 함께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사석에서는 형하는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올곧이 청렴한 대한민국,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름을 반부패 비서관으로 새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청와대의 불리한 진술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잇따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최근에 검찰 조사받으면서 조국이 감찰 무마 지시했어요. 유재수 건에 대해서. 이거 청와대한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일단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기현 첩보 관련해서 저거 백원우가 만들었어요. 민정비서관이요. 이렇게 또 진술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청와대에 불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 박 비서관. 조직의 등에 칼을 꽂은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 뭘까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은 어쩔 수 없는 윤석열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뭐 조국으로부터 돌아선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들과 사안들을 조국 사건도 그렇고
백원우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 김기현 첩보 사건도 그렇고 이것을 검찰과 청와대의 싸움으로 보면 뭐 저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애매한 청와대를 끼고 들면서 공격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경찰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키를 쥐고 있는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이 윤석열 총장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설명이 나오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이 지금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있습니다. 뭐 청와대 핏을 꽂거나 뭐 윤석열 사람이니까 윤석열 편 들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특수부 검사만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정확히 알렸을 가능성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